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스크롤되듯 지나간다. SNS 피드 같은 느낌. 완벽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진 속 수진의 미소, 남편 성훈의 다정한 눈빛, 5살 딸 예린이의 해맑은 웃음. 저는 그걸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딸, 든든한 친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멈춘다. BGM이 뚝 끊긴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저는 그날 밤에야 알았습니다. 어두운 침실,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카톡 알림이 뜬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 수진의 떨리는 손이 휴대폰을 들어 올린다. 제 완벽했던 성은 고작 2~4인치 화면 속 메시지 하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이 검게 페이드 아웃.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살아온 삶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제 이름은 최수진, 올해 38살입니다. 10년 전 저는 박성훈과 결혼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그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딸 예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큰 눈망울과 환한 미소를 가진 우리 딸.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예린이를 키우는 게 행복했고 성우는 중견기업과장으로 승진하며 가정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지혜라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15년 우정. 결혼식 때 주례를 서준 것도 지혜였고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를 도와준 것도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성훈이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샤워를 하러 간 성훈. 거실 소파에 놓인 그의 휴대폰. 저는 원래 남편 휴대폰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왜였을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톡 알림.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 저장된 이름은 김 과장이었습니다. 회사 동료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야, 다음엔 더 오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성훈의 생일. 들어가졌습니다. 카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김 과장과의 대화.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커피 한 잔?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 어젯밤 생각나네. 또 보고 싶어. 그리고 사진들. 호텔방 침대. 와인잔. 얽힌 손. 저는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성훈이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 제 딸의 아버지. 제가 사랑했던 사람. 피곤해서 그래. 먼저 잘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자는 성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할 수 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 여보, 김 과장이 누구야? 성훈이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잠깐의 당황.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회사 동료야. 왜? 그 사람이랑 자주 연락하더라. 업무 때문에. 같은 프로젝트 팀이거든.
너무 태연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업무 동료한테 자기야라고 해? 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휴대폰 봤어? 답해. 김 과장이 누구야? 성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해야. 김 과장은 남자야. 우리 팀에서 제일 친한 동료고 좀 장난치는 성격이라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 사진도 있던데? 호텔방, 침대. 그건 회식 후에 2차로 간 호텔 라운지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예민하다고요? 성우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요즘 예린이 키우느라 스트레스 많지? 내가 바빠서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근데 나를 의심하는 건 너무 속상하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 너무 예민한 걸까? 미안해. 내가 오해했나 봐. 성우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앞으로 더 신경 쓸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훈의 눈빛이, 미소가, 목소리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성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 주말 출근하는 날,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는 순간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성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뒤 저는 성훈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 과장과의 대화는 깨끗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호로 저장된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이사님, 오늘 못 봐서 아쉬웠어. 당신 생각만 해. 다음 주 목요일에 꼭 시간 내줘.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로. 명확한 증거를. 2주 동안 저는 탐정처럼 살았습니다. 성훈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와인바, 야근한다던 날들에 사용된 내역들. 그리고 목요일, 성훈이 또 야근을 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성훈을 미행했습니다. 회사로 간 줄 알았던 성훈. 하지만 그는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호텔 로비. 성훈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긴 머리, 날씬한 몸매, 우아한 걸음걸이. 성훈이 그녀를 포옹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얼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고 저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12층에서 내린 두 사람. 저는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1207호.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성훈이 먼저 나왔습니다. 행복한 표정. 그 뒤로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복도 조명 아래로 걸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그 여자는 이지혜였습니다. 제 절친, 15년 우정,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두 사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훈과 지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으로 황급히 내려가 주차장에 숨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타기 전 다시 한번 키스를 했습니다. 긴 키스였습니다.
제가 성훈과 나눴던 그 어떤 키스보다 깊고 진한. 차가 떠난 후 저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몸이 떨리도록.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성훈은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걱정했잖아. 걱정이라고요? 당신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친정 엄마 댁에 예린이 데리러 갔다 왔어. 늦어서 미안. 괜찮아. 고생했어. 씻고 자. 성훈은 평온한 얼굴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2시간 전까지 다른 여자와 있었으면서. 다음 날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오랜만에 보고 싶어. 저는 입안에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 너 좋아하는 그 집. 점심시간 레스토랑에서 지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청순한 미소. 수진아, 오랜만이야.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넌? 나도 비슷해.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없어. 지혜는 외국계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독립적인 여성.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더 중요하다며. 우리는 파스타를 주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죄책감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성훈이는 잘 지내? 요즘 바쁘다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응,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 많이 해. 힘들겠다. 남편 없이 혼자 예린이 키우는 거.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도와주다고요?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우면서. 저는 참았습니다.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고마워. 그나저나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좋은 사람 없어? 지혜가 웃었습니다. 글쎄, 요즘 괜찮은 사람 만나고는 있는데 아직 확신은 없어. 어떤 사람인데? 성실하고 다정하고 잘생겼어.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해서. 상황이 복잡하다고요? 유부남이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야, 그 사람. 혹시 유부남이야? 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서. 아, 그건 회사 선후배 관계라서 그래. 조심스러운 거지. 걱정 마. 거짓말. 능숙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헤어지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스트레스 받지 마. 예린이 키우느라 힘들지? 가끔 나한테 예린이 맡기고 쉬어. 고마워.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15년 친구.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내기로. 성훈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받은 메일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지혜와의 메일들. 처음에는 업무 관련 메일이었습니다. 지혜의 회사와 성훈의 회사가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 과장님, 오늘 회의 자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 때 뵙겠습니다. 마이너스 이지혜. 정중하고 공식적인 관계. 하지만 한 달 뒤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성훈 씨, 오늘 회의 후 커피 한 잔 어때요? 논의할 것이 있어서요.
지혜 씨 좋아요. 6시에 회사 앞 카페에서 봐요. 그리고 점점 더 친밀해지는 대화들. 오늘 당신 프레젠테이션 정말 멋있었어요. 지혜 씨 덕분입니다. 조언 많이 도움됐어요. 3개월 전부터는 개인 메일로 바뀌었습니다. 성훈아,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시간 내줘. 나도. 당신 없으면 이제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결정적인 메일. 1달 전. 성훈아, 수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어. 그래도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지혜야, 나도 고민이 많아. 하지만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정리할게. 정리한다고요? 저를? 우리 가정을? 저는 모든 메일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며칠 뒤 저는 성훈의 서랍을 뒤지다가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숨겨둔 명세서였습니다. 6개월 동안의 지출 내역. 호텔, 고급 레스토랑, 보석가게, 꽃집. 총 금액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집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모은 돈을 성훈이 지혜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훈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성훈은 TV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 수진아, 일이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일? 정말 일만 바빠? 성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나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할 만하잖아. 야근한다고 하면서 호텔 가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하면서. 증거 있어? 성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없이 함부로 의심하는 거 아니야? 증거? 당신 이메일 봤어. 지혜랑 주고받은 거.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화를 냈습니다. 내 이메일을 왜 봐? 그게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거 알아? 프라이버시? 바람 피우면서 무슨 프라이버시야? 바람? 지혜는 업무상 알게 된 거고 우리는 그냥 친구야. 친구? 친구한테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해? 성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드디어 인정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다음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지혜한테 좀 의지했던 건 맞아. 요즘 집에 오면 너무 무거워. 너는 항상 예민하고 짜증내고 의심하고. 지혜는 나를 이해해줬어. 그게 전부야. 저 때문이라고요? 제가 예민해서 바람을 피웠다고요?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고 가족을 배신했는데 내가 예민해서 그랬다고? 수진아,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감정적으로 의지한 것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호텔에 간 것을, 키스한 것을, 모든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더 알아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왜 하필 지혜였을까? 왜 제 가장 친한 친구였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며칠 후 저는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몰래 주신 돈으로.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동안 성훈과 지혜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손잡고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탐정이 발견한 결정적인 것. 지혜의 아파트 주차장에 성훈의 차가
자주 주차되어 있다는 것. 주말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탐정은 말했습니다. 부인, 남편분과 그 여성분은 최소 6개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두 분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탐정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성훈의 목소리. 지혜야, 미안해. 오늘 수진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지혜의 목소리. 어떻게? 들킨 거야? 아니, 아직은 확실한 증거는 없어. 근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성훈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나 힘들어.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수진이랑 정리할게. 정리? 이혼한다는 거야? 침묵. 성훈아, 대답해줘. 정말 이혼할 거야? 그게 쉽지가 않아. 예린이가 있잖아. 예린이?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항상 예린이 핑계야. 그 애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일해야 해? 지혜야, 이해해줘. 내가 처리할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1년만 더. 1년? 농담하는 거야?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을 듣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예린이 때문에 못 헤어진다고요? 제 딸이 그들의 사랑의 방해물이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탐정이 추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건 좀 민감한 내용인데 두 분이 과거에도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남편분과 그 여성분은 10년 전에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제가 둘을 소개시켜줬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습니다. 탐정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MT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성훈과 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사진. 이게 어떻게? 남편분 대학 동기들을 인터뷰했는데 당시 남편분과 이지혜 씨가 잠깐 사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뭐라고요? 3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남편분이 부인을 만난 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훈과 지혜가 과거의 연인이었다고?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다고? 그럼 지혜가 저한테 성훈을 소개시켜 준 건 다시 만나기 위한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15년 우정, 10년 결혼,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나요?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갑자기?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할게. 중요한 거야. 저녁 7시 조용한 카페에서 지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하던데. 저는 탐정이 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성훈과 지혜가 함께 찍힌 사진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설명해 줄래? 이게 뭐야? 지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성훈이를 먼저 만났어. 너보다 먼저. 알아. 탐정한테 들었어. 근데 그게 뭐? 헤어졌잖아. 헤어진 게 아니야.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날 버린 거야. 너 때문에. 뭐? 성훈이는 나랑 사귀면서 너를 만났어. 그리고 너를 선택했어.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연락을 끊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복수 계획을 세운 거야? 복수가 아니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사랑이었어. 나는 10년 동안 성훈이를 잊지 못했어. 너희가 결혼하는 걸 보면서, 예린이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으려고 한 거야? 빼앗은 게 아니야. 원래 내 거였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원래 내 거? 10년 전에 버린 남자가? 지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우연히 성훈이를 다시 만났어. 업무 때문에. 그리고 알았어. 성훈이도 나를 잊지 못했다는 걸. 너랑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성훈이가 직접 말했어. 너랑 사는 게 힘들다고. 너는 항상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집착한다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훈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수진아. 지혜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성훈이를 사랑하니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친구를 배신하는 게? 나는 성훈이가 없으면 못 살아. 제발 이해해줘.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해? 절대 이해 못해. 그리고 넌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카페를 나서는데 지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혈액형 확인해봐.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예린이 혈액형? 그게 무슨 소리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혜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예린이 혈액형 확인해봐. 무슨 의미일까요? 예린이 혈액형이 왜 중요한 걸까요? 예린이는 AB형입니다. 제가 O형, 성훈이 O형이니까 가능한 혈액형입니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지혜가 괜히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습니다. 그날 밤 예린이가 잠든 후 저는 성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혈액형이 뭐였지?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예린이 유치원에서 혈액형 조사한대. 나 O형, 너 O형이잖아. 예린이는 AB형이고. AB형이 나올 수 있어? 성훈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연하지. O형이랑 O형 사이에서 AB형 나올 수 있어. 아닙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O형이나 O형만 나올 수 있습니다. AB형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생물학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기본 지식입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소아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O형 아빠와 O형 엄마 사이에서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O형이나 O형만 나올 수 있어요. AB형이 나오려면 부모 중 한 명은 B형이나 AB형이어야 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만약 아이가 AB형이라면 부모 혈액형이 잘못 알려진 거거나 아니면.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의미를. 친자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혈액형 검사 오류일 수도 있으니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저는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예린이가 성훈의 딸이 아니라고? 그럼 누구의 딸이죠? 집으로 돌아와 예린이의 출생 기록을 뒤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
예방접종 기록, 혈액형 검사 결과 AB형, 분명히 AB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예린이를 임신했을 때의 일들. 5년 전 저는 예린이를 임신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습니다. 성훈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훈이 갑자기 병원 검진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전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예린이가 태어난 날 성훈은 병원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린이를 처음 안았을 때 성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혹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안 예뻐? 아니, 너무 예뻐서.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성훈의 과거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기록. 결혼 2년 차 성훈이 비뇨기과를 방문한 기록. 진단명 정자무력증. 의사소견 자연 임신 가능성 5% 미만. 시험관 시술 권장.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성훈이 불임이었다고? 그럼 예린이는 어떻게 태어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의 불임, 예린이의 AB형 혈액형, 지혜의 의미심장한 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 예린이를 임신하기 한 달 전 지혜가 집에 자주 놀러 왔었습니다. 그때 성훈과 지혜가 자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얘기해? 아, 그냥 업무 상담 좀. 당시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5년 전 제 남편과 이지혜의 행적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제가 임신하기 전으로. 일주일 뒤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5년 전 성훈과 지혜는 자주 만났습니다. 호텔, 모텔, 심지어 지혜의 집.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임신을 확인하기 일주일 전 성훈과 지혜가 함께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였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기록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5년 전 제 남편과 다른 여자가 이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발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당시 그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는 것뿐입니다. 무슨 상담이요? 난임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누구의 난임이요? 제 남편이요? 아니면 그 여자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훈이 불임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훈과 지혜가 계획을 짰습니다. 지혜가 대리모가 되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성훈의 정자와 지혜의 난자로 아이를 만들어 제게 이식하는 것. 그래서 예린이는 AB형인 겁니다. 성훈의 O형과 지혜의 B형을 받아서 저는 단지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낳아준 대리모였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1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산 바보. 그날 밤 성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린이가 누구 딸이야? 성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예린이 혈액형이 AB형이야. 당신 O형, 나 O형인데
어떻게 AB형이 나와? 성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대답해. 예린이가 누구 딸이냐고. 성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진아. 뭐가 미안한데? 예린이가 지혜 딸이라서? 아니면 나한테 거짓말한 거? 둘 다야. 전부 다. 성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의사가 그랬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근데 너는 아이를 너무 원했잖아. 매일 아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내 몰래 지혜랑 짜고 아이를 만든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너한테 진실을 말하면 넌 날 떠날 것 같았어. 당연히 떠났겠지. 이런 거짓말쟁이랑 누가 살아. 성훈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사랑?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혜랑 바람 피우면서 10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지혜와의 일은 실수였어. 정말 실수였어. 실수? 6개월 동안 계속된 게 실수야? 저는 성훈을 밀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수진아, 제발. 나가라고. 성훈은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린이 방으로 갔습니다. 잠들어 있는 예린이. 천사 같은 얼굴. 저는 예린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는 성훈과 지혜의 딸입니다. 저는 그저 10달 동안 품어준 사람일 뿐. 하지만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5년 동안 키웠습니다. 밤새 깨워 먹이고 아플 때 간호하고 웃을 때 함께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하지만 문제는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훈을 용서해야 할까요? 지혜를 고소해야 할까요? 예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성훈은 집을 나가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단했습니다. 예린이만 몰랐습니다. 아빠는 출장 갔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와? 곧 온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혼란. 예린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남편과 제 친구의 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주일 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 부인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니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유리합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머니가 주 양육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니라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성훈의 불임, 지혜와의 계획, 예린이의 혈액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사기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범죄요? 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여성의 난자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의료윤리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공개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 남편과 이지혜 씨,
그리고 담당 의사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조용히 이혼하고 양육권을 확보한 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복수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떠날까요? 그날 밤 성훈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하기 위해. 할 말 있으면 해. 성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지워져? 아니지. 근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지혜도 사랑하면서.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와의 일은 잘못된 거였어. 과거에 대한 미련이었고 순간의 실수였어. 순간? 6개월이 순간이야? 나도 혼란스러웠어. 지혜가 다시 나타났을 때 옛날 감정이 되살아났어.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그럼 뭔데? 집착이었어. 과거에 대한. 근데 너와의 관계는 진짜야. 10년 동안 쌓아온 게 진짜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진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게? 수진아, 예린이 얘기해봐. 예린이는 어떻게 태어난 거야? 성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정자가 거의 없다고. 나는 절망했어. 너한테 어떻게 말해? 남자로서 무능력하다고? 그래서 지혜한테 도움을 청한 거야? 응. 지혜가 제안했어. 자기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그럼 적어도 내 유전자는 남으니까. 내 동의도 없이? 미안해. 너한테 말하면 거절할 것 같았어. 당연히 거절했겠지. 그게 정상이야. 성훈이 울었습니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아이를 못 가지면 너는 날 떠날 것 같았어. 떠났겠지. 거짓말쟁이니까.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서명에.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평생 속죄하며 살게.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예린이는 어떡하고? 예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한테서 멀리. 수진아, 예린이는 내 딸이기도 해. 맞아. 유전적으로는. 근데 진짜 아빠는 아이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해. 당신처럼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게 아니라.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혜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한 공원 벤치. 지혜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할 말 있으면 해.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예린이를 사랑해. 내 딸이니까. 내 딸? 예린이는 내 딸이야. 유전적으로는. 유전자가 뭐가 중요해? 5년 동안 키운 게 중요하지. 밤새 우는 아이 달래고 아플 때 간호하고 첫걸음마를 봐주고. 그게 진짜 엄마야.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근데 나도 엄마야. 예린이를 낳게 해준 사람이야. 낳게 해준? 너는 그냥 난자를 기증한 거야. 그것도 내 동의 없이.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소용없어? 그럼 예린이는 못 봐? 당연하지. 넌 이제 예린이 인생에 없어. 지혜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럴 순 없어. 예린이는 내 딸이야. 법적으로는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아니야. 저는 공원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예린이의 양육권을 얻었고 위자료로 3억을 받았습니다. 성훈과 지혜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저는 예린이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저는 예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먼 곳에서 일하셔. 자주 못 봐. 보고 싶어. 엄마도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사랑해줄게. 예린이는 제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믿음도. 하지만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예린이를. 유전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키운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며 현재의 수진과 예린이가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예린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성훈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예린이 보고 싶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답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SNS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예린아, 가족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가족도 있고, 엄마만 있는 가족도 있고, 아빠만 있는 가족도 있어. 우리는 엄마랑 예린이가 함께하는 가족이야. 그럼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야? 응, 완전한 가족이야. 예린이는 웃으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수진이 카메라를 응시한다. 완벽한 가족이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도 완벽한 삶도 없습니다. 저는 완벽한 남편을 잃었습니다. 완벽한 친구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 진실한 고통이 거짓된 기쁨보다 낫다는 것. 수진의 눈빛이 카메라를 향한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이라 믿었던 추악한 거짓말들 앞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떠날 수 있습니까?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옆에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요.